자, 이런 상황은 사실 보세요.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근데 여기서는 한 발, 두 발. 5대 7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럽샷이라고 하더라도 떨어져서 무조건 내리막이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진짜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이럴 때는 프로님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치십니까? 기죽지 말자. 기죽지 말자. 내가 떨어뜨릴 지점에만 집중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요. 파3 처음 오시는 분한테 꿀팁이 있을까요? 꿀팁이요? 네, 뭐 이건 꼭 챙겨가야 되고 이런 거. 아, 근데 그 파3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저희 매장에 오셔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런 가방을 사야 되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 가방은 이렇게 오시면 파3에서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파3를 올 때 이런 하프 주머니를 꼭 구매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아무리 파3라고 하고 여기에 몇 메다라고 적혀 있지만 내가 나만의 거리를 잘 계산해서 똑똑하게 치려면 이렇게 거리 측정기를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찍었을 때는 이 거리에서 내가 이렇게 쳐야 되는구나를 조금 익히시는 게 사실 좋죠. 그리고 볼은 어차피 많이 가지고 오셔도 아마 이런 데서는 1인 1구나 1인 2구를 제한을 두기 때문에 엄청 많이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겁게. 여기를 자주 오셨던 이유가 양잔디 때문인 이유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뭐 군산 CC나 이런 데서는 잔디가 다 양잔디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뭐 휘니스파크 CC는 다 이런 양잔디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시합이 어떤 잔디에 맞춰져 있냐에 따라서 파3도 좀 다르게 연습을 했죠. 왜냐면 양잔디 같은 경우는 숨이 많이 죽어있기 때문에 공이 띄어져 있다기보다는 정말 공부터 바로 쳐야 돼요. 안 그러면 뒷땅 실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왜냐면은 조선잔디 같은 경우는 서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어떻게든지 맞아도 나가는데 이런 곳에서는 타점이 잘 안 나오게 되면은 더 실수가 커져요, 양잔디는. 네. 아마추어분들이 사실 뭐 다음 주에 어디를 가는데 거기가 양잔디인지 조선잔디인지 거기에 맞춰서 사실 연습을 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면 좋죠. 아, 이런 잔디에서는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쳐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어느 골프장을 가든 조금 더 적응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아마. 여기서는 뭐 매트 말고 조금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한번 쳐볼게요. 거리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리는 62m가 나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크면 뒤에가 내리막이기 때문에 저는 한 55 정도를 보고 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무래도 지금 저의 공략법 같은 경우는 핀이 너무 왼쪽에 있기 때문에 핀을 너무 바로 바라보면 왼쪽에 오히려 그린 안착률이 좀 떨어지고 왼쪽으로 가면서 조금 또 웨지를 쳐야 되는 그런 실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저는 그냥 가운데를 보고 좀 편안하게 쳐볼게요. 조금 짧았습니다. 네, 한번 가서 볼까요? 로브샷을 쳐야 되는 상황이나 꼭 그 샷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굳이 앞에가 평평하고 장애물이 없는데 로브샷을 치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 장애물이 있거나 정말 뭘 넘겨야 되거나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지금 이런 피니치 같은 경우는 정말 사악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핀을 바로 바라보면 왼쪽으로 혹시 바운드가 쳤을 때 또 실수를 하게 되고 차라리 제가 처음에 쳤던 원구 같은 위치가 조금 퍼터하기도 편하고 아무래도 너무 좁은 공간을 애써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더 실수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피니치가 중앙 말고 조금 사이드에 꼽혀 있는 경우는 편안한 곳에 공을 떨어뜨려서 퍼터로 좋은 스코어를 내려고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와, 이런 상황이 아마추어분들이 진짜 힘들어할 상황이네요. 네, 이거는 정말 길게 쳤다가는 기본 투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은 사실 보세요.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근데 여기서는 한 발, 두 발. 5대 7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럽샷이라고 하더라도 떨어져서 무조건 내리막이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랜딩 지점을 잘 선택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한번 찝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곳에서는 사실 아무리 띄우지 않는 샷이라고 하더라도 피칭이나 52도 같은 각도가 서 있는 채보다는 뭐 56, 58, 60도에서 선택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떨어져서도 원 바운스 안에는 공이 서야 되기 때문에 와, 그래도 크죠? 그쵸? 다시 한번 쳐볼게요.
진짜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이럴 때는 프로님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치십니까? 기죽지 말자. 기죽지 말자. 내가 떨어뜨릴 지점에만 집중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요.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웨지가 강하게 들어가서 런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원퍼트 안에서 끝낼 수 있는 지점을 계속 상상을 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또 짧았어요. 이런 상황을 제일 겁내하시는 거예요. 아마추어 분들도 저도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중간 지점을 다시 떨어뜨려 봐야겠죠. 딱 제가 랜딩 지점이라고 포인트를 집어넣은 곳에 떨어졌는데도 사실 완벽하게 붙지는 않았어요. 그쵸?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여기에 핀이 있잖아요. 랜딩 지점을 바로 핀으로 보세요. 다음 샷이 어떨지 한번 볼게요. 저는 지금 랜딩 지점을 앞에 엣지를 보고 쳤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진짜 핀을 향해 쏘자. 핀을 향해 쏘자. 이런 식으로 치세요. 하지만 이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정말 롱퍼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랜딩 지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핀만 보고 저돌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아마추어 분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많이 굴러가죠. 그러면 저것을 원퍼트 안에 끝낼 수가 없어요. 거의 원퍼트, 투퍼트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실수가 크게 나오고 아무래도 랜딩 지점을 계속 꾸준히 생각하면서 내가 공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계속 상상을 하는 게 좋은 훈련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은 공을 떨어뜨릴 지점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얘가 어떻게 어디로 튀어가는 거는 사실 내가 그거까지 조작할 수는 없지만 이 지점에 떨어뜨리면 이렇게 굴려가겠지? 이 지점에 떨어뜨리면 이 정도에 쓰겠지? 그래서 지금처럼 아마추어 분들이 핀을 보고 웨지샷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앞에 제가 꽂아놓은 티 위치 내가 떨어뜨릴 지점만 집중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거는 60도 썼어요. 여기서 만약에 56도를 잘못 사용하잖아요? 지나서부터 공간이 없는데 56도나 52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공이 내가 떨어뜨리는 랜딩 지점에 떨어뜨리더라도 그럼 제가 극단적으로 여기서 52도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랜딩 지점은 똑같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크기도 똑같이 많이 굴러가죠. 다시요. 많이 도망가죠. 조금만 더 뒤에 떨어뜨려 볼게요. 네, 제가 랜딩 지점에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런을 최소화하고 스피닝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누운 웨지를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떨어져서 최대한 런을 억제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이따가 런닝 어프로치를 또 제가 해보겠지만 그때는 또 다른 솔루션이 나올 거예요. 56, 58을 가장 메인으로 많이 쓰시죠. 만약에 내가 56도를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60도의 샷처럼 치고 싶다라는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때 채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웨지 같은 경우는 피칭 각도에 의해서 내가 2개를 사용할지 3개를 사용할지 아니면 저처럼 이제 나의 스타일로 조금 많이 결정이 되는 편인데 저는 사실 60을 시합 때는 아예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손님분들이 60도는 어때요? 60도 치면 정말 괜찮아요? 이런 질문이 많으셔서 60도를 좀 써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채를 가장 눕혀서 가장 스핀을 많이 줘서 런을 억제시켜야 됐을 때 지금 60도를 빼고는 제가 지금 56도가 있어요. 56도를 똑같이 치게 된다면 아까 52도를 쳤을 때처럼 런이 많이 발생하거나 내가 원하는 스피닝을 주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 채를 이렇게 셋업 때 이렇게 있다면 살짝 눕히는 것도 좋아요. 근데 살짝 눕히게 되면 목표 지점 자체가 우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몸을 조금 더 열어야겠죠. 그래야 이 채가 페이스가 핀을 볼 거예요. 근데 단순히 내 어드레스는 스퀘어를 쓰고 채만 열어버린다면 방향이 많이 우측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돌아서 이 채가 내가 핀을 보는 방향으로 보는 게 좋겠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자 셋업이 들어갔어요. 불안해. 채를 열고 싶어. 근데 셋업을 바꾸지 않고 채만 열어볼게요. 그러면 공이 어디로 가요? 우측으로 가죠. 그러면 이 채를 자 셋업 때 스탠다드로 섰어요. 채를 열었어요. 내가 연 만큼 내 몸도 열려줘야 돼요. 그래서 약간 퉁
이런 식으로 조금 핀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이해하셨죠? 이걸 그대로 치면 지금처럼 우측으로 공이 가요. 하지만 연만큼 내가 각도를 그대로 옮겨준다면 핀을 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듣고 채만 열어서 실수가 나오는 분들은 아까도 제가 에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상태에서 채가 열렸어요. 그러면 우측을 보고 있는 거니까 채를 연 만큼 내 어깨도 내 스탠스도 전체적으로 돌아줘야 돼요. 다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아까 제가 60도를 쳤을 때만큼의 스핀을 많이 줘서 런을 최대한 억제시킬 수가 있어요. 우선 두 번째는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프로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을 사실 수리지라고 하거나 아예 뭐 빼놓고 쳐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 또 골프에 진심이신 분들은 이런 곳에서도 사실 좋은 스코어를 내고 싶어 하세요. 시합 때도 마찬가지지만 요 정도 디봇 같은 경우는 사실 수리지라고 해서 이렇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파3 연습 왔을 때 뭐 너무 이렇게 좋은 잔디나 이런 곳에서보다도 정말 와 시합 때 이런 게 걸렸을 때 나 너무 힘들었어, 와 나 이것 때문에 한두 타 잃었잖아, 이런 거를 기억해냈다가 파3에 와서 조금 모아놓고 연습을 하는 편이에요. 지금 가까이 와서 보시면 제가 공 놓은 곳은 아예 잔디가 없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웨지를 가지고 너무 정확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스피이 너무 많이 먹어서 짧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얘를 띄어치는 것도 사실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피칭을 잡고 조금 퍼터 하듯이 한번 쳐볼 건데요. 어떤 분들은 피칭을 잡고 퍼터 그립까지도 잡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눕히지 않고 살짝 나를 세운 느낌에서 좀 쳐볼게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잡고 그냥 퍼터하지 똑딱똑딱 하게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잔디가 누워있고 아니면 이런 디봇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겁내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서 임팩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약간 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임팩을 주려고 하면 바로 실수가 나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이제 엣지로 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퍼터라고 생각하고 하나 둘 하나 둘 동일한 리듬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최대한 생각한 대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예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또 이렇게 너무 좋은 상황에서는 사실 이걸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뭐 52도나 이런 것도 괜찮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엣지 부분에 풀이 없거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조금 러닝 어프로치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 꿀팁입니다. 여기서도 조금 안 좋은 곳에서 쳐볼게요. 매트에서 치는 거는 어쨌든 다 잘하시니까 저는 여기서 한번 60도를 쳐볼게요. 뒤에가 내리막이기 때문에 핀 뒤에가 저는 여기서 조금 바로 세워보고 싶은 욕심에 한번 도전해볼게요. 런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60도는 확실히 위험 부담이 좀 있어요. 짧을 수가 있어서. 바로 섰죠? 네, 진짜 바로 서요. 진짜 제가 거리 계산한 게 맞아요. 바로 섰어요. 한 발도 안 되게. 30cm